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파산 상황이죠. 이때 고인의 장례 비용,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례는 치러야 하는데 그 비용 부담은 누가 또 어떻게 하게 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변호사님 설명이랑 법원 실무 지침을 보면서 이 복잡한 문제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는요, 한정된 재산으로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누구 빚부터 갚을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죠. 네, 이때 다른 빚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재단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핵심은 과연 이 장례 비용이 재단 채권으로 인정이 되느냐? 된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네. 장례 비용. 이거 법적으로 우선 처리해야 할 상속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상식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뭐 지역 풍속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 비용은 상속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네, 여기에는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의 묘지 구입 비용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합리적인 범위라는 게 역시 중요하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뭐 천도제나 49제 비용 이런 건 좀 다르게 본 판례도 있던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서울고등법원 판례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천도제나 49제 아니면 뭐 위패 비용, 제사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건 장례 절차 그 자체의 비용이라거나 뭐 상속재산 관리, 청산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추모 행위와 직접적인 장례 절차 비용을 구분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장례라는 사건과 직접 관련되고 꼭 필요한 비용인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 파산 절차가 진행될 때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특히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는 부해금이 또 중요하잖아요. 부해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그 부분이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을 보면 명확한데요. 네네. 상속인이 장례 치르면서 부해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쓴 총 장례 비용에서 그 받은 부해금 총액을 빼요. 아, 빼는군요. 네. 그리고 남은 차액, 그 부분만 재단 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하. 부해금이라는 게 원래 장례 비용의 보태스라는 그런 상보상조 의미가 강하니까 그 취지를 반영한 거죠. 실제로 모자른 부분만 보호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요, 부해금 내역을 정확히 알기 어렵거나 뭐 증빙이 좀 애매한 상황이면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산관제인이 관리하는 상속재산 총액, 이걸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파산재단의 규모에 따라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장례 비용의 상한선을 딱 정해놨어요. 아, 액수별 한도가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파산재단 총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다. 그러면 최대 500만 원, 1억 넘으면 최대 1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오. 물론 이건 기준선이고요. 구체적인 사정을 봐서 최대 1천만 원 안에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인정받은 장례 비용이요. 다른 재단 채권들, 뭐 예를 들면 파산 절차 자체에 드는 비용들이랑 비교했을 때 변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핵심인데 아쉽지만 장례 비용이 무조건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 파산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들이 있거든요. 가령 신청인이 처음 내는 법원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거요. 네네, 절차 비용. 그리고 파산 관제인 보수라던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뭐 팔고 하는 데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장례 비용보다 우선하거나 적어도 같은 순위를 가져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런 비용이 있어야 파산 절차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모든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일단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 시스템 유지 비용이 먼저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장례 비용은 전체 순서에서 어느 정도 위치라고 봐야 할까요? 일반 채권보다는 앞서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필수 비용들보다는 뒤거나 같은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는 장례 비용을 파산 절차의 공익을 위한 비용 이렇게 보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상속인이 고인 돌아가시고 나서 긴급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용의 성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파산 관지인 보수나 재산 관리 비용 같은 다른 주요 재단 채권들과 동순위로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순이. 그럼 만약에 재산이 부족하면요? 네, 만약에 재산이 모자라서 이 동순위 채권들을 전부 다 갚을 수 없다면 그때는 각 채권액 비응대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이걸 안분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아, 안분 배당? 네, 그냥 각자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헌미적인 범위의 장례 비용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은 받지만 부해금을 받으면 그만큼 빼고 또 재산 규모별로 상한선도 있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변제 순위는 파산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비용들보다는 낮거나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법은 장례 비용의 어떤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파산이라는 틀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정한 기준과 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는 또 장례가 우리 사회에서 보통 가족들이 치르고 상주가 주도하고 또 부해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관습 같은 것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또 장례 문화나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변한다면 이런 법적인 해석이나 실무 기준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